태국 상공에서 경험한 갑작스러운 극심한 복통. 한국? 아니, 거기는 안 돼. 평소 로봇 같고 차갑다고 생각하던 한국인들에게 자신과 뱃속 아기의 목숨을 맡길 수밖에 없었던 외국인 여성의 절체절명 순간. 비상 착륙한 인천공항에서 펼쳐진 긴박한 구조와 한밤중에 깨어난 17명의 의료진들. 혈압이 떨어지고 있어요. 아기 심박수 위험합니다. 산모와 아기 둘 다 위험합니다. 고정관념에 사로잡혔던 한 여성이 절망의 순간 마주한 한국인들의 뜨거운 인간미와 놀라운 헌신. 그리고 그 경험이 바꿔놓은 그녀의 인생. 감동과 반전이 가득한 기적,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비행기 타는 것을 정말 싫어해요. 정말 싫어합니다. 제 이름은 리아 모건이고 지금 저는 태국 상공 35,000피트 높이의 금속통 안에 갇혀 있으면서 제자리가 얼마나 불편한지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이 비행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저는 작은 창문 밖으로 아래 하얀 솜털 구름을 보면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제 손은 매우 둥글고 매우 임신한 배 위에 얹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35주차 거의 8개월이 되었고 제 아기는 특히 제가 잠을 자려고 할 때 발차기 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저는 독일에서 6개월 동안 사람들을 돕고 집으로 돌아가는 미국인 구호활동가였습니다. 저는 우리의 다음 목적지인 몽골에서 남편을 만날 예정이었죠. 저는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 친구들은 모두 저에게 한국은 기술만 있고 마음은 없어. 그들은 로봇처럼 일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믿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만 쳐다보고 절대 웃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한 나라를 상상했습니다. 그저 높은 건물들, 빠른 인터넷, 그리고 차가운 얼굴들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곳에 가본 적이 없었지만 어떤 곳인지 알고 있다고 확신했었습니다. 물 좀 드릴까요? 승무원이 저에게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작은 플라스틱 컵을 받으며 대답했습니다. 승무원이 다음 줄로 이동할 때 저는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배에 작은 통증이 있었죠.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냥 아기가 움직이는 거야. 하지만 5분 후 통증이 더 강하게 돌아왔습니다. 훨씬 더 강하게요. 마치 거대한 주먹으로 제 내장을 꽉 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숨을 헉하고 들이마시며 물컵을 떨어뜨렸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한국인 남자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괜찮으세요? 그가 완벽한 영어로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려고 했지만 또 다른 통증의 파도가 저를 덮쳤습니다. 이번에는 너무 심해서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뭔가 매우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아기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배를 움켜쥐며 겨우 말할 수 있었습니다. 민준이라는 이름의 그 남자는 즉시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승무원이 급히 달려와 제 얼굴을 한번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임신 몇 주 차세요? 그녀가 빠르게 물었습니다. 35주 차요. 저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예정일이 또 다른 통증이 제 말을 끊었습니다. 그 후 모든 일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승무원은 기장과 이야기하기 위해 비행기 앞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민준 씨는 제 손을 잡아주었는데 이것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차갑고 거리감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심호흡하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도움이 곧 올 겁니다. 기장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렸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기내에 의료 응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는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에 비상 착륙할 예정입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한국이라고요? 모든 곳 중에서 저는 그곳에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언어도 할 줄 몰랐고요. 그리고 한국인에 대해 들은 모든 것들로 인해 그들이 공경에 처한 외국인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괜찮을 거예요. 민준 씨가 마치 제 생각을 읽기라도 한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들은 훌륭한 응급 의료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손에 맡겨질 겁니다. 저는 그를 믿고 싶었지만 또 다른 격렬한 통증이 제 몸을 찢어놓았고 저는 밑에서 뭔가 젖은 것을 느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봤을 때 저는 피를 봤습니다. 제 피였습니다. 제 아기, 저는 눈에 눈물이 고이며 속삭였습니다. 제발 제 아기를 살려주세요. 비행기가 방향을 바꿔 한국의 인천공항을 향해 나아갈 때는 새벽 2시였습니다. 통증과 두려움 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계속 제 마음에 맴돌았습니다. 이 낯선 사람들,
제가 알지도 못하면서 판단했던 이 차가운 한국인들이 제 아기의 생명을 구해줄까요? 아니면 제가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른 걸까요? 비행기가 하강하기 시작했고 제 운명과 제 아기의 운명은 이제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한 번도 본 적 없는 나라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제 배의 통증은 매 순간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죠. 물기 어린 눈으로 저는 앞뒤로 서둘러 움직이며 전화기에 대고 이야기하는 승무원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제 손은 보호하듯 배를 꽉 잡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대한민국 인천에 비상 착륙할 예정입니다. 기장이 스피커를 통해 알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제가 물속에 있는 것처럼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한국인 남자 민준 씨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 병원들은 정말 우수합니다. 당신과 아기를 잘 돌봐줄 거예요. 한국이라고요? 통증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한국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라곤 친구들이 말해준 것뿐이었습니다. 놀라운 기술은 있지만 차가운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고요. 그들이 저 같은 외국인을 도와주는데 관심이나 가질까요? 비행기가 아래로 기울었고 저는 귀가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창문을 통해 아래의 작은 불빛들이 점점 커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인천공항이 시야에 들어오고 있었죠. 조금만 참으세요. 승무원이 제 맥박을 체크하며 말했습니다. 5분 내로 착륙할 겁니다. 그 5분은 마치 5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비행기의 모든 흔들림이 제 몸을 통해 날카로운 통증을 보냈습니다. 제 아기에게 무언가 매우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착륙했을 때 비행기는 일반 게이트로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활주로에 바로 멈췄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는 다른 승객들의 놀란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저 모든 응급 차량들을 봐. 누군가 외쳤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시원한 밤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밝은 노란색 조끼를 입은 사람들 팀이 계단을 뛰어올라 비행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부인,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의료 유니폼을 입은 여성이 서툰 영어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하늘입니다. 지금 병원으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대답하려고 했지만 또 다른 통증의 파도가 저를 덮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모든 일이 너무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조심스럽게 들것에 옮겨 안전하게 묶어주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계단 아래로 옮길 때 저는 처음으로 밤에 인천공항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와우. 마치 영화 장면 같았습니다. 최소한 10대의 깜빡이는 불빛의 응급 차량이 비행기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소방관, 의료팀, 공항 직원들이 준비를 마치고 서 있었습니다. 모두 저를 위해서요? 저는 그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구급차 준비됐습니다. 누군가 한국어로 외쳤고 제 들건 옆에서 따라오던 민준 씨가 저에게 번역해 주었습니다. 제가 구급차에 실릴 때 차가운 밤 공기가 제 얼굴을 때렸습니다. 안에는 밝은 불빛이 잠시 저를 눈멀게 했습니다. 기계들이 삐삐 소리를 내었고 사람들은 빠르고 숙련된 움직임으로 행동했습니다. 병원은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구급대원이 제 얼굴에 산소 마스크를 씌우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숨 쉬세요. 알겠죠? 구급차 문이 닫히자 한 젊은 여성이 올라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일라입니다. 그녀가 친절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저는 병원 통역사예요. 모든 것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구급차는 비어있는 거리를 사이렌을 울리며 빠르게 달렸습니다. 작은 창문을 통해 저는 인천 도시의 아름다운 불빛들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본 적 없는 것보다 더 높은 건물들이 밤하늘을 배경으로 거인처럼 서 있었습니다. 아기의 심장 박동이 강하지 않네요. 나일라가 모니터를 보는 구급대원의 말을 번역했습니다. 그들이 응급수술을 준비하기 위해 미리 연락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수술이라고요? 저는 5주 후에 아기를 낳을 예정이었지 오늘 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절대 한국에서가 아니었죠. 제 아기는 괜찮을까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일라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길병원의 의사들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들은 이미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구급차가 급하게 방향을 틀었고 저는 밝은 불빛이 있는 큰 건물을 보았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제 아기의 유일한 희망이었죠. 제발, 저는 누구에게 말하는지도 확실치 않은 채 속삭였습니다. 제발 제 아기를 살려주세요.
우리가 응급실 입구에 급정거했을 때 저는 그들을 보았습니다. 최소한 15명의 의사와 간호사들이 완벽한 줄을 서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결단력과 집중력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통증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생각이 제게 떠올랐습니다. 이 사람들, 제가 알지도 못하면서 판단했던 이 한국인들이 오늘 밤 제게 기적을 줄 유일한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구급차가 인천길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를 기다리고 있던 의사와 간호사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벌떼를 본 적 있으신가요? 꼭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구급차 문이 열리자마자 하얀 가운과 파란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저를 향해 달려오는 모습이었죠. 제 온몸이 아팠습니다. 배의 통증은 제가 느껴본 것 중 가장 심했습니다. 10살 때 나무에 올라가다가 팔이 부러졌을 때보다 더 심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심했죠. 응급 제왕절개를 해야 합니다. 의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친절한 눈빛의 통역사 나일라가 그의 말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아기가 위험한 상태입니다. 제 심장이 잠시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제 아기, 저의 작은 태어나지 않은 아기가 생명을 위해 싸우고 있었고 우리는 제가 언어를 하지 못하는 나라에 있었습니다. 제가 알지도 못하면서 판단했던 나라였죠. 그들은 저를 밝은 복도를 따라 빠르게 옮겼습니다. 천장의 불빛이 별처럼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저는 너무 외롭고 두려웠습니다. 제 아기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요? 저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수술실은 너무 밝아서 제 눈이 아팠습니다. 기계들이 주변에서 삐삐 소리를 냈죠. 방 안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10명, 아마도 그 이상의 의사와 간호사들을 세웠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진지했지만 차분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믿어야 했습니다. 제가 방문할 계획도 없었던 나라의 이 낯선 사람들을요. 친절한 얼굴의 의사가 저에게 몸을 기울였습니다. 저는 정박사 마취과 의사입니다. 그가 나일라를 통해 말했습니다. 지금 당신을 재우겠습니다. 깨어나실 때쯤이면 우리는 당신과 아기를 구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했을 겁니다. 그가 제 얼굴에 마스크를 씌울 때 저는 마지막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차갑고 무심하다고 생각했던 이 사람들이 우리를 구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지 못했지만 나일라가 나중에 알려주었습니다. 수술실은 행동으로 폭발했습니다. 의사들은 그들이 이전에 일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일했습니다. 그들이 제 아기, 너무 일찍 태어난 작은 아기를 꺼냈을 때 아기는 울지 않았습니다. 소리가 없었습니다. 아기가 숨을 쉬지 않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2명의 의사가 즉시 제 작은 딸에게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연필보다 작은 관을 그녀의 목구멍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들은 작은 폐에 산소를 주입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자신의 아이를 구하는 것처럼 일했습니다. 한편 저는 심하게 출혈하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고인 피가 미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수년간 연습한 무용수들처럼 완벽하게 함께 일했습니다. 45분 동안 20명의 사람들이 우리의 생명을 위해 싸웠습니다. 그들은 쉬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짧고 긴급한 문장으로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매 순간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작은 울음소리가 방을 채웠습니다. 주의 깊게 듣지 않으면 놓칠 수 있을 만큼 작았죠. 아기가 숨을 쉽니다. 의사가 발표했습니다. 5분 후 또 다른 의사가 저에게 작업하던 중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도 안정되었습니다. 출혈을 멈췄습니다. 그들이 해냈습니다. 한국의 병원에서 한밤중에 의사와 간호사팀이 2생명을 구했습니다. 저와 제 딸의 생명을요. 제가 전에 만난 적 없는 사람들, 제가 차갑고 무관심하다고 잘못 판단했던 문화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중에 저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태반 조기 박리라는 것을 겪었습니다. 태반이 너무 일찍 자궁벽에서 분리되는 증상이었죠. 비상 착륙과 즉각적인 수술이 없었다면 제 아기와 저 모두 죽었을 것입니다. 의사들은 우리에게 시간이 몇 시간이 아니라 몇 분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비행기가 그때 착륙하지 않았다면, 공항이 활주로를 그렇게 빨리 비우지 않았다면, 병원팀이 준비하고 기다리지 않았다면,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신 저는 그 의사들과 간호사들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들의 손이 어떻게 한 번도 떨리지 않았는지, 어떻게 완벽하게 함께 일했는지, 어떻게 우리 둘 다 구했는지요. 제 아기와 저는 그들 덕분에 살아 있었습니다. 한국 덕분에요. 제가 알지도 못하면서 판단했던 그 나라가 우리 둘에게 삶의 두 번째 기회를 주었습니다. 저는 머리가 솜으로 채워진 것처럼 느끼며 깨어났습니다. 밝은 빛 때문에 눈을 찡그렸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그때 모든 기억이 물밀듯 돌아왔습니다. 비행기에서의 끔찍한 통증, 한국의 비상 착륙, 병원으로의 질주. 제 아기. 저는 소리치려 했지만 목이 너무 말라서 거친 속삭임만 나왔습니다. 당신의 아기는 살아있어요. 제 옆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통역사 나일라가 제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미소 짓고 있었죠. 작은 여자아이를 낳으셨어요. 아주 작아요. 겨우 1.9kg이지만 의사들은 그녀가 투사라고 말합니다. 순간 눈물이 제 눈을 가득 채웠습니다. 딸이라니. 제게 딸이 생겼다니. 볼 수 있을까요? 제발 아이를 봐야 합니다. 저는 일어나려고 하면서 애원했습니다. 수술을 위해 절개했던 배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고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천천히요. 나일라가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좀 더 쉬셔야 해요. 수술 중에 많은 피를 잃으셨어요. 의사들이 두 분을 구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저는 너무 약해서 발로 날 기력도 없이 베개에 다시 기대었습니다. 제 손은 이제 평평해진 배로 움직여 병원 가운 아래의 붕대를 느꼈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저는 물었습니다. 나일라는 제가 태반 조기 박리라는 것을 겪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기에게 음식과 산소를 제공하는 태반이 너무 일찍 자궁에서 떨어지기 시작한 거였죠. 비상 착륙과 즉각적인 수술이 없었다면 제 아기와 저 모두 죽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에 충분히 가까웠던 것이 운이 좋았죠.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의료팀이 그렇게 빨리 반응했던 것도요. 다음 며칠 동안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공항은 우리를 위해 다른 모든 비행기들을 활주로에서 비웠습니다. 병원은 심지어 근무 중이지 않던 특별한 의사들을 불러들였습니다. 20명이 넘는 의료진이 함께 우리를 구하기 위해 일했습니다. 마침내 충분히 강해졌을 때 간호사가 저를 신생아 중환자실로 휠체어에 태워 데려가 제 딸을 보게 해주었습니다. 제 마음은 제가 본 것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제 아기 딸은 너무 작았습니다. 빵 한 덩어리보다도 작았고 투명한 플라스틱 상자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관과 선들이 그녀를 삐삐 소리를 내는 기계들에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아기의 피부는 거의 비치는 듯했고 저는 각각의 작은 갈비뼈를 셀 수 있었습니다. 안녕, 작은 아가. 저는 인큐베이터의 따뜻한 플라스틱에 손을 대고 속삭였습니다. 너는 정말 용감하구나. 엄마가 이제 여기 있단다.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사 중 한 명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영어를 많이 하지 않았지만 제 딸이 매일 어떻게 더 강해지고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어떻게 이제 손가락을 움켜쥘 수 있는지, 어떻게 그녀의 폐가 발달하고 있는지요. 강한 아기 간호사가 엄지를 치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엄마처럼요. 병원 직원들은 우리를 마치 가족처럼 대해주었습니다. 간호사들은 계속해서 저를 확인하러 와서 특별한 음식을 가져오고 한국어 단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의사들은 모든 것을 참을성 있게 설명했고 항상 제가 아기의 상태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우리의 비상 착륙을 도왔던 공항 직원들이 우리를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아기를 위한 작은 선물들을 가져왔습니다. 부드러운 담요, 작은 한국 전통 드레스, 은 팔찌. 이들은 그날 밤 전에는 저를 만난 적도 없는 낯선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우리에게 일어난 일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네요. 저는 어느 저녁 달에 인큐베이터 옆에 앉아 나일라에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한국인들이 차갑고 기술에만 신경 쓴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친절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은 어디서나 사람이죠. 나일라가 제 손을 꼭 쥐면서 말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 진정으로 알지도 못하면서 믿기도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작은 딸의 가슴이 각각의 소중한 숨과 함께 오르내리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한 나라의 사람들 전체를 얼마나 빨리 판단했는지가 부끄러웠습니다. 진실을 보기 위해 거의 모든 것을 잃을 뻔했습니다. 연민은 어디에나 있고 때로는 우리가 가장 찾을 것 같지 않은 곳에서 발견됩니다. 아이 이름을 은경이라고 지을 거예요.
저는 바로 그때 결정했습니다. 한국어로 은색 축복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녀의 모습이니까요. 우리의 축복. 우리 둘에게 생명의 축복을 준 이 나라에서 태어난. 이 의미 깊은 한국 이름을 딸에게 선물한 후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제 작은 딸이 매일 더 강해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의사들은 계속해서 그녀가 기적의 아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미소 짓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기적을 만든 사람들은 바로 그들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녀는 어머니처럼 투사입니다. 김 박사님이 일상적인 검진 중 하나에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가 미소 지을 때 그의 친절한 눈이 마스크 위로 주름졌습니다. 제 남편 다니엘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듣자마자 몽골에서 급히 달려왔습니다. 이제 그는 제 옆에 앉아 우리 딸의 작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전체 주먹이 그의 손가락을 간신히 감쌌습니다. 무슨 이름을 지어줄까? 다니엘이 경이로움으로 가득 찬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은경이란 이름 어때요? 그 이름이 은색 축복 또는 은혜 축복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이름을 지어주고 싶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우리를 구해준 나라와 사람들에게 감사하기 위해서요. 남편도 너무 좋다고 기뻐하였어요. 우리의 작은 기적을 위한 완벽한 이름이었죠. 은경아, 그녀가 인큐베이터에서 자는 동안 저는 속삭였습니다. 너는 우리의 특별한 축복이란다. 병원을 떠나기 하루 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휠체어에 앉아 은경이를 안고 있었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공항 관제탑 직원, 응급팀, 구급차 운전사, 그리고 병원 직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병원 로비를 가득 채우고 모두 우리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인천시장님이 손에 증서를 들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통역사를 통해 그는 말했습니다. 이것은 은경이를 인천의 명예시민으로 만듭니다. 당신의 딸은 항상 한국에 집이 있을 것입니다. 공항 직원들은 은경이의 탄생 밤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사진첩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비상착륙, 대기 중인 의료팀, 심지어 수술 사진들까지. 그것을 보면서 눈물이 제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무언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저는 나일라에게 말했고 그녀는 제 말을 군중에게 번역했습니다. 저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의 나라에 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을 알지도 못하면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진정한 인류애가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단지 우리의 생명을 구한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눈으로 보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박수를 쳤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울어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이 낯선 사람들은 우리에게 가족이 되었습니다. 1년 후 우리는 인천공항으로 돌아왔습니다. 은경이는 더 이상 작은 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걷고 첫 단어를 옹알거리고 모든 것에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처음 비행기에서 저를 도왔던 구조대원 하늘씨는 은경이가 얼마나 커졌는지 보고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봐요, 저 아이를. 그는 우리를 위해 연습한 영어로 계속 말했습니다. 그 운명적인 비행에서 제 옆에 앉았던 승객 민준 씨는 은경이를 위해 한국 호랑이 인형을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즉시 그것을 안았습니다. 1년 내내 화상통화로 우리와 연락을 유지했던 나일라는 우리를 껴안으러 달려왔습니다. 나의 특별한 가족, 그녀가 은경이를 공중으로 들어올리며 말했고 제 딸은 기쁨으로 낄낄 웃었습니다. 공항은 신문에서 인천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것을 기념하는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건강한 딸을 팔에 안고 군중 앞에 서서 저는 제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의 경험은 저를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 세계 임산부를 위한 응급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는 재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바로 여기 한국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한 놀라운 팀들과 함께 일하는 것으로요. 환호성이 귀청을 울렸습니다. 은경이는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작은 손을 기쁨으로 박수치기 시작했습니다. 딸을 가까이 안고 있으면서 저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가장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로부터 가본 적도 없는 곳에서 가장 큰 교훈을 배웁니다. 은경이는 연민과 탁월함이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기 위해 마음을 열기만 한다면요. 이 이야기는 단지 비상착륙과 극적인 수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새벽 2시 전 세계인이 잠든 사이에도 모든 시스템이 깨어나 통합적으로 움직여 낯선 타국에서 온 산모와 태아를 기적처럼 살려낸 순간입니다. 리아와 은경의 생명을 구한 것은 최첨단 의료 기술만이 아니라
그 기술을 움직인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 살면서 한 번쯤은 누군가에 대한 편견을 가져보지 않았을까요? 리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듯 진정한 기적은 우리가 서로의 차이를 넘어 손을 내밀 때 시작됩니다. 바로 이 사람을 향한 준비와 연대가 한국 의료 응급 시스템의 진면목을 드러낸 순간이었고, 그 정신은 지금도 계속해서 국경을 넘어 우리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감동적인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응원해주세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여러분의 하루의 따뜻함을 더할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